지금도 계속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관련한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네, 1심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공직선거법에 이어서 이번에도 제 예상과 선고가 자꾸 빗나가서 참 감각이 없나 싶기도 한데요. 네네. 일단 이 무죄 선고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요. 그러니까 네. 이런 말씀 계속하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시민단체에 있으면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고소고발도 많이 하고 뭐 고발연대다 그런 말도 비아냥 아닌 비아냥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 되게 그렇게 되면 저희 고소고발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뭐 기소된다라든가 정말 기소될 확률은 제 기억으로는 한 20분의 1, 30분의 1 네. 그리고 기소 후 유죄가 나오는 건 또 그것에 한 뭐 10% 20%여서 사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다, 무죄 판결 받았다, 기소되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전 솔직히 무덤덤해요. 네. 그러니까 뭐 윤미향 씨 과거 1심 경우 그때 이제 사실 유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누굽니까 최민희 씨 같은 경우에는 김경률은 사과해라. 그래. 사실상 무죄이므로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냥 뭐 별로 무덤덤하더라고요. 뭐 저런 사람이 있나. 뭐 2심, 3심 뭐 윤미향 씨 죄는 충분히 이제 소명이 됐고 법원의 판결도 받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한번 뭐 판결문을 보고 또 2심, 3심의 결과도 있으므로 뭐 네. 기다리자. 제가 또 법률 전문가도 아니니까 특히나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아는 바가 특히 뭐 많지는 않으니까 좀 넉넉하게 기다리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우리 구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네. 정확한 문서 이름이 재판부 설명 자료. 바로 나오죠. 저번에도 그랬고요. 선고 직후에 법원에서 냅니다. 네. 이거 읽다 보니까 제가 화가 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공유가 될 텐데 한번 그 부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1쪽 재판부 설명 자료 중에 맨 마지막이거든요. 네. 한번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엔 곧 나올 겁니다. 피고인 김진성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김진성은 김병량과 KBS 사이에 있었던 협의에 관한 진술을 해달라는 이재명의 요청을 받고 다시 읽어볼게요. 김병량과 KBS 사이에 있었던 협의에 관한 진술을 해달라는 이재명의 요청을 받고 요청을 받았다는 거네요. 받고 엔드 이에 따라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인 위 협의의 주체, 내용, 그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들에 관하여 마치 김병량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을 하였는 바 이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죄이다. 이런 거거든요. 네. 벌금 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재명이 무죄다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김병량은 전 성남시장입니다. 김병량과 KBS 사이에 있었던 협의, 이거 자체가 이재명의 진술이 사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위증교사가 무죄일 수 있지. 무죄일 수 있지. 한번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문제가 되는 지금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김병량과 KBS 사이에 있었던 협의라는 내용은 이재명이 줄곧 이게 이제 오마이뉴스 같은 데서는 은근히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로서 설명하는데 2018년 5월 이래 계속 일관된 주장을 해오고 있다. 이재명은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하나의 진술이 있어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 진술에 그 말의 어떤 진실성을 믿는 건데 오마이뉴스 기자도 2018년 5월 이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관된 발언을 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저는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일이 없다. 최 PD가 한 거를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한 김진성이 뭐라고 하냐면 김전 시장 측에서 김병량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 고소는 취하지 않자는 의견이 있었다.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말이 진실이고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1심 재판부도 이와 같은 진술을 인정했나 보다 했는데 판사의 주장은 뭐냐면 네. 야, 너 김진성 너 거짓말이야. 맞아요. 위증을 한 거야. 즉 이 말인즉슨 이재명의 말은 거짓말이다. 말이야. 네, 예. 이런 거거든요. 즉 이게 이제 저 지금 뭐 출처를 밝히자면 김웅 전 의원 뭐 이분도 검사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시니까 김웅 의원 페이스북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법률 전문가니까 가급적인 많은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증이 인정되는데 위증교사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데 위증임은 분명한데 위증교사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맞아. 더군다나 설명 자료에 뭐가 나와 있냐면 저는 이게 좀 뜨악한데 이재명의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김진성 씨가. 그렇죠. 이재명 요청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러면 뭐 우리 너무 좀 흔히 쓰는 거지만 술 먹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음주운전 아니란 말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재명의 요청을 받고 위증을 하였는 바 네. 이재명의 요청은 교사가 아닌 뭐냐는 거죠. 네. 누군가가 국어사전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짧게 뭐 페이스북에 썼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이제 뭐 제 대학 후배인데 요청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함 교사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기 함 판사는 요청으로 봤지 교사가 아닌 것으로 봤다. 아니 자 교사는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했다는 거고 요청은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했다는 건데 이게 구분이 되십니까? 저는 필요와 교사로 따지자면 이건 교사일 뿐이지. 전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되게 웃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워딩들을 따오고 계시는데 비슷한 취지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뭐 비슷한 취지입니다. 정확히는 해당 어구는 따오지 않았습니다만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교사 행위는 있었으나 정범의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 고의성. 네. 그게 좀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네. 아니 전화를 제가 철학을 전공했지만 이게 의도 없이 그런 전화가 가능한가요? 교사 행위는 있었으나 아니 교사 행위라고 하는 거 요청 행위라고 하는 거에 하나의 의도를 의식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 교사의 사전적 의미 안에는 뭐 꾀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게 담겨 있다고 네. 하지 않으셨어요? 네. 네. 아니 의도 없이 이런 의도 이때의 고의라 하면 자신의 의도일 텐데 의도 없이 교사 행위가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황당하다 이 판사.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재명 대표가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 김진성 씨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이 대표의 이런 증언 요청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에 해당한다. 그리고 김진성 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제공한 등의 이런 행위가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내용을 해서 이제 결론을 무죄로 낸 거란 말이죠. 저 역시도 이제 무슨 네. 생각이냐면 그러니까 여러 이제 법률 전문가분들, 변호사분들 반응이 나오는데 그러면 위증교사란 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네. 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잠시만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네. 재판부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재판부도 열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게 여러분 짧게 얘기하자면 뭐 오마이뉴스 기자가 막 되게 억울한 듯이 뭐 18년 된 사건을 지금 뭐 20년 넘게 20년 넘게 2002년이네요. 2002년 사건이니까 22년 넘게 검찰이 이거 우려내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 취지로 얘기하던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2018년경에 녹취록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네. 그 녹취록 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뭐 기사에서 그런 내용을 찾았는데 지금 판사도 그 부분을 열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김진성이 이를 모른다는 사정을 인지하였음에도 이건 물론 이제 검찰의 공소장의 내용이긴 한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 정도면 고의가 있다 그리고 교사행위다라고 적어도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법부가 죽었다. 이재명 뭐, 살리려고 네. 사법부 죽은 판결한 거다.
누가 슈사이드했다, 자살했다 이건. 그렇군요. 예. 이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네. 뭐 별 흥분도 하지 않고 이 사실 이 뭐죠? 판결 자료, 네, 재판부 네, 설명 설명 자료 자료. 읽다가 좀 화가 났는데 이걸 읽고 화를 안 내면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좀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우리 고 기자님 생각도 좀 듣고 싶은데 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이 선고를 보고 기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네. 이제 뉴스나 여러 채널을 통해 들었는데요.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증한 사람이 유죄인데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무죄를 받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분석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거의 있고요. 없다고 거의 그러더라고요. 없다, 전례가 없다라고 했고요. 왜냐하면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그 위증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선고가 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런 판단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사실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정부 여당을 향해선 죽이는 정치 그만하고 사람 살리는 정치하자고 했어요. 예. 열흘 전에 공직선거법 선고 나왔을 때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다 납득할 수 없다. 사법부는 죽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참 열흘 사이에 180도 달라진 평가가 나왔네요. 저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 반복된 얘기인데 항상 판결문이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적어도 뭐 합리적으로 써져 있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판부 아직 판결문도 결국은 이런 취지 비슷할 텐데 재판부 설명 자료를 보고서 국민 일반이 납득할 수 없다라면 이건 더 큰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지금 보니까 뭐 온라인에선 기자들 사이에선 뭐 이재명의 무죄 선고를 받고 울음을 터트린 의원들의 명단이 돌고 있던데 정말 이건 과정도 당연히 봐야 되는 거다. 저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이와 같은 판결문 이따위의 판결문을 가지고서는 이재명 대표가 좋아할 일이 아니다. 저는 이거 역풍 뭐 2, 3일 안에 와 이건 불 수밖에 없다. 네. 판결문을 이따위로 쓰고서 무슨 뭐 재판부가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내지는 뭐 뭔가를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재판부 스스로 사법부 스스로 이건 자살한 날이다. 네. 좀 이건 대우각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국민들을 우롱하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설명 자료에는 이재명의 요청을 받고 위증을 하였으므로 김진성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놓고서는 위증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재명은 무죄. 그럼 요청을 받았단 말을 하지 말든지. 제가 사실 처음에 판결문을 이제 판결 소식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지인들과 이제 이렇게 뭐 텔레그램들을 하는 와중에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소위 뭐 지라시라고 하나요? 기자들 사이에서 지라시 도는 것도 저도 봤는데 처음에는 어떤 취지로 들었냐면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 발언 자체가 위증이 아니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봐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 회계사의 어두운 면인데 봐주려면 확실히 봐줘라 그런 말을 하거든요. 어중간하게 봐주면 그거 들킨다. 이거 정말 좀 부끄러운 면인데 회계사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제가 이런 이야기 왜 못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손실이 나서 마이너스 10억 손실이 났다. 그러면 회사들이 가끔 가면은 마이너스 10억 손실을 뭐 5천만 원 손실 내시는 2천만 원 이익. 회계사님 은행에서 이익을 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200만 원 이익.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계사들 뭐라고 하냐면 이러면 걸리는 거다. 이러면 걸리는 거다. 이렇게 줄타기기 하면 걸리는 거다. 확실하게. 아예 마이너스 10억 손실이 났으면 속이려면 플러스 10억이라고 해야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세무서가 안 보지. 예를 들어 뭐라고 해볼까요? 학점이 마이너스 1.4가 나왔다. 이런 애를 장학금을 주려면 그런 거죠. 조모 씨 같은 경우에 장학금을 주려면 아예 확실하게 학점 3.8 이렇게 해서 줘버려야지. 장학금 1.4로 학점을 해놓고 장학금을 줘버리 의심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네들이 처음에 찌라시 내용을 보고서
봐주려면 확실히 봐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렸나 보다. 애초에 이재명이 말한 말이 거짓말도 아니고 정말 KBS와 김병량 사이에 협의가 있었고 또 그래서 김진성이라는 사람도 거짓말을 하지 않은 거다. 전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네. 지금 이거는 전 진짜 이건 스스로 독약을 들이켰다. 재판부가. 네. 봐주려면 이렇게 봐주지 말아라. 이거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김경률이라는 회계사가 네. 변호사도 아닌 그리고 국민 일반들도 분노할 이런 판결문 재판 설명 자료는 안 쓰니만 못했다. 이건 스스로 독약을 들이켰다. 이 11페이지 공개된 재판부 설명 자료만 봐도 그 안에 모순이 상당하다. 이렇게 보신 웃기는 거죠. 거죠. 이건 저는 정말 국민을 조롱하는 거죠. 아하. 너희들이 한번 얼마까지 참는지 보자. 너희들이 한번 버텨봐. 내가 이렇게까지 쓰는데도 나 판사야. 니들이 어쩔 건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 거의 이건 조롱이다. 네. 예. 이거 2심, 3심 가면서 일단 검찰이 바로 항소를 하니까요. 그러겠죠. 뒤집힐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쟤는 네. 1심 재판부가 뭐 판결문은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 설명 자료 이와 같이 쓴 이상 이건 전 뒤집힐 확률 동글라면 이것에 걸어야죠. 오호. 네, 저는 이거 계속 누누이 단서를 달지만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라면 정말 많은 분들이 말하는 위증교사죄란 없어지는 거다. 없어지는 거다. 네. 그래서 여당에서도 뭐 사법부 판단 존중하지만 아쉽다.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면 좀 평가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장을 찾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을 제가 봤어요. 네. 서로 이제 바로 부둥켜 안고 예. 환호하는 모습이 역력했고요. 눈물을 흘리는 의원들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예. 파악이 됩니다. 간단히 몇 명의 SNS 글도 우리가 같이 공유를 했잖아요. 회계사님도 보셨을 텐데 뭐 정청래 의원 뭐 눈물이 난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우린 승리하리라 이렇게 적었고요. 박주민 의원 이재명 대표 무죄는 당연한 결과다. 뭐 이수진 의원은 정의는 승리한다. 한동훈의 검수 완복은 정적 제거용 거짓 칼일 뿐이었다. 등등등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왔어요. 예. 감격의 글들. 예, 예.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이런 그러니까 분위기. 저는 이제 계속 똑같은 말씀인데 네. 참 이게 그래서 뭐 몇 면들이 다 화려하잖아요. 사실 다 하나의 특징으로 수렴되는 분들이에요. 이게 뭔가가 본인들의 경사이기 위해서는 네. 본인들의 좋은 일이기 위해서는 뭔가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서 뭐 떡도 돌리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절대 이재명 대표에게 좋은 일이 그리고 민주당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다. 이거는 저는 오히려 뭐랄까요? 앞서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의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이거 민주당이 이 무죄 판결을 가지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분들의 어떤 판단력이 많이 마비돼 있다. 적어도 본인들은 이 판결 내용을 법정에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들었겠죠. 네. 듣고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분들의 정말 지적 능력에 상당한 심각한 의문이 든다. 네. 저는 이게 결코 좀 좋아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서 뭐랄까요? 좀 마음속으로 시청자분들과 공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무죄 판결을 하도 무죄 이거는 걸 많이 받아서 절대 뭐 데미지 안 입었다는데 조금 약간 분하다기보단 억울하고 네? 약간 한번 2심을 지켜보자 이런 이 양다무는 그런 게 있는데 네. 지금 저는 이거는 2심 판결 때까지 아니고 네. 이건 1심 재판부 스스로가 똥물을 끼얹은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을 봐주려면 좀 확실히 봐주지 아예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갔어야 됐다. 오히려.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죄라고 하려면 저는 위증교사에 대해서 무죄라고 하려면 뭐 이런 말을 쓰지 말았어야지. 아예 확실히 봐줬어야지. 확실히. 네. 예. 이렇게 봐주는 건 봐준 게 아니다. 그렇군요. 근데 김진성 씨가 본인이 위증을 했다는 사실을 꾸준히 일관되게 인정을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렇기 사실. 때문에 그것마저 무죄로 만들기에는 또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유무죄를 다투지 말고 네. 그 형 선고 범위를 가지고 다퉜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네. 이건 좀
민주당 내부 토론에서조차도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무죄로 일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지 예, 않습니까? 사실 공직선거법이 오히려 더 무죄다 했던 거지, 민주당에서 이 오늘 나온 위증교사 1심 선고에 대해서는 내심 자신이 좀 없는 모습도 좀 보이긴 했어요.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아무 그냥 대응이나 이런 건 오히려 없었고,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내심 이제 불안감을 좀 드러내는 경우가 좀 네, 있었거든요. 예. 근데 무죄가 나와버린 거죠. 참 이게 선고가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네. 열흘 사이에. 네. 참, 네. 아니 그래서 아니 정말 그 말을 쓰지를 말지 왜 요청을 받았단 말을 쓰는지 이건 국민들 보고 엿먹어라 그런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추가적으로 나오는 여러 분석들을 좀 지켜보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고 관련한 추가적인 이제 또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해보면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이 민주당 사실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선고 이후에도 우리는 단일 대우한다, 더 단단하게 다지는 모습을 네. 겉으론 보였거든요. 오늘 선고가 이렇게 나온 이상 더 결집하겠네요. 아마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이 결과에 따라서 여하튼 간에 이재명 무죄라는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응집할 요인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즉각적으로는 뭐 상당히 호재라고 인식을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 중도층이라든가 특히 이제 수도권 민심을 주축으로 해서는 네. 이게 절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예. 아, 판결문에 이렇게 판사가 쓰고서 누구든지 공분을 일으킬 만한 내용을 쓰고서 무죄 이래버리면 사법부도 권위를 잃고 네. 이재명 대표로서도 결코 앞날이 이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유죄를 받는 이만 더 못할 것이다. 오히려. 유죄를 받았으면 정치 탄압이다라고 해서 나설 수 있는데 이건 뭐 저는 내 판결문에는 요청을 받고 위증을 했다라고 써놓고서 위증교사가 아니다라는 건 좀 황당하다. 좀 뭐 운전은 술 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것도 또 네. 재판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페이스북 글 올렸네요. 위증한 사람만 유죄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주말 장외 집회 얘기하면서 조금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경찰 추산 규모와 당 차원, 민주당 차원의 추산 규모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장외 집회 세력, 반응 왜 이렇다고 보세요? 그 여러 오늘 뭐 경향신문에 참여연대 간사도 좀 글을 비슷하게 썼던데 네. 이게 지금 뭐 아무런 근거 없이 광장을 소환하고 뭐 역사를 운운하는 것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네. 또 누군가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저기네요. 그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있는 그 뭐죠? 저기 방 이렇게 채팅방 뭐 예. 네. 그 대나무 숲 같은 네, 것처럼 네, 예. 네.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야 제발 좀 뭐 파란색 옷 입고 오지 말라.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네. 이재명 대통령 뭐 이런 구호를 외치지 말아라. 이재명은 무죄다. 이재명 대통령 네. 이런 구호가 난무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국민들이 감히 그 집회에 발을 디딜 생각을 누가 하겠느냐. 제발 좀 창피하다. 뭐 이런 식의 민주당 보좌관의 글이 있던데. 민주당 보좌관. 네. 네. 저는 그 부분에 극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 스스로 뭐랄까요? 국민적인 어떤 소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이번 재판과도 연관이 되지만 뭐 이재명 무죄, 이재명 대통령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와 같은 집회들이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모두 다 개딸 중심들의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그런 편협한 뭐 의제를 가지고 좁은 소구력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을 일으킬 수 있을까? 뭐 오늘 보니까 채널A 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자체 집회를 최근에는 아예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오죽했으면 안 했을까? 그리고 경찰 추산도 좀 상당히 뭐 툭툭툭 떨어지고 있던데. 네, 2만 15,000명, 10,000명 이렇게 등등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조국혁신당 대표도 다음 달 12일인가요? 네. 자녀 입시비리 대법원 판결 날짜 정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조국 대표는 재판은 재판이고 정치는 정치다. 당 활동 변함없다 메시지 내기도 했는데 예. 조국과 당의 운명 예상해보자면 어떨까요?
어찌됐든 과정이 어찌됐든 이재명 이 위증교사에 대한 이렇게 점치는 건 제가 틀리긴 했습니다만은 네.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대법에서 그대로 확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럼 이제 이게 비례대표 특성상 국회의원직은 유지되고 뭐 본인도 스스로 얘기했다시피 내가 뭐 감옥에 가더라도 무슨 뭐 역사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역사의 판결을 받은 것처럼 얘기했는데 다른 뭐 국회의원직은 승계가 될 테고요. 네. 여하튼 지금의 정치 구도상 저는 조국 혁신당의 미래가 그렇게 국민들 일각에서 여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급전직하진 않을 것이다. 저는 지난 이 뭡니까 보궐선거 때도 네. 지방자치단체 보궐선거에서도 보였듯이 특히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지지세를 갖추고 있고 또 어떤 뭐랄까요 지지 여론이 높을 수 있다. 그런 잠재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옳든 그르든.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선거로 시끌시끌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또 다른 논란으로 몇 주 동안 내홍에 빠져 있어요. 네. 회계사님 이 얘기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오늘 아침엔 급기야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당원 게시판 논란인데요. 네네네. 이 논란이 일단 몇 주째 불씨가 안 꺼지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딱 7글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이건 지금 김옥균 프로젝트이다. 아. 김옥균 프로젝트가 발동되고 있다. 되고 예. 있다. 우리 김옥근 프로젝트 이 자리에서 꽤 오래전에 몇 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예. 또 나왔네요. 네. 이거. 이게 그러니까 저는 뭐 한번 시각의 전환을 해보자고요. 네. 이거를 여러 가지 지금 저도 뭐 사실은 아까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그 전화도 사실 그 전화 민주당 측 인사의 그 전화였거든요. 어떤 전화? 야 한동훈 대표가 좀 큰일 난 것 같다. 살살 이렇게 뭔가 떠보는 듯한 그런 거였었는데 그런 거였어요? 누구 네. 만나기만 하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호사가들의 당연한 관심사일 수도 있고 한데 이걸 하나하나 쳐다보면 저는 우선 일단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하드 팩트들을 모아보자면 네. 맨 처음에 이것의 문제제기가 어떤 식으로 되어졌냐면 한번 조금은 민망한 단어들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게 언론에 다 나왔으니까요. 네. 한모 씨의 이름으로 작성자 한모 씨의 이름으로 해서 뭐 언론에 나왔으니까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의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돼. 그리고 윤석열 이건 차마 못 읽겠네요. 윤석열 EXX는 마누라 단속도 못해서 쌍지읒 뭐 원희룡 박정진은 수사받아야 할 듯. 이게 이제 최초의 문제제기자는 한동훈이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의 각인이 뚜렷해서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런데 하나 자, 이와 같은 게시글이 있었다는 것은 하드팩트이고 또 하나 확실한 것은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은 동명이인이라는 것도 너무나 확실하거든요. 13년생 없다. 한동훈. 예, 예. 네. 그러면 저는 조금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식의 비유를 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디 서울시 용산역 앞에서 무슨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시끌벅적 했는데 그냥 그건 어떤 연극하는 사람의 퍼포먼스였어요.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고 피라는 것은 뭐 알고 보니 케찹이었던 거고 뭐 네, 돼지피였던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은 툭툭 털고 뒤돌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전 그렇거든요. 저는 정치부 기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정치권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촉발됐던 것은 사실 이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네. 한동훈이란 사람이 김건희 여사 뭐 그대로 읽을게요. 건희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돼. 뭐 이게 계속 인용이 되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네 발표가 됐죠. 네, 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뭐 맞아요. 제가 봐서 뭐 99.9%인데 예. 그러면 이제 뭐가 남냐면 저는 남는 게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 사건에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말하면 이 사건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우리가 분노했던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그리고 호기심을 가졌어야 했던 그런 사건은 없다. 저는 이게 전부라고 봐요. 네. 자 그러면 최대한 다시 상대방 측에 뭐 구체적으로 열거하죠. 친윤 측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면
한동훈 대표의 부인, 맞습니다. 장인, 네. 장모, 어머니 이름으로 작성된 글들. 네. 근데 그건 사실 제가 이 사건 초반에 또 어디 가서 얘기를 했던 건데, 야, 그건 단순 기사 링크던데? 그건 금방 알 수 있었던 거거든요.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그 이제 전수조사를 했고, 1026개의 게시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 내용들이 일방적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하는 것도 있고, 국민의힘을 복돋는 것도 있고, 단순 기사 링크로 내용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더라. 이것까지 나왔는데 저는 여기에서 도대체 파헤칠 것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구체적으로는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조선일보의 사설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의미 부여를 하더라고요. 네. 보수 언론조차도 사설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상당히 극단적인 언어로 비난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전제가 사라졌단 말입니다. 사실 그 극단적인 언어의 대표적인 거는 그 여사에 대한 그 계목줄 얘기잖아요. 네. 그게 대표적인 글로 돌았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동명이인으로 아니란 밝혀진 거죠. 거고. 네. 네. 그러면 이 사건의 저는 실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러면 사건의 실체는 아주 단순해지거든요. 이건 인정해야죠. 뭐냐면 한동훈 대표의 장인, 장모, 모친, 딸, 부인의 이름으로 기사 링크들이 있었다. 네. 그런데 내용은 제가 봐선 별반 문제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한동훈 대표도 한 얘기가 뭐냐면 익명의 게시판에서 그런 어떤 비난글이 사실 그러잖아요. 그 동명이인으로서 한동훈이 썼다는 내용 자체도 이게 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아니 사실 뭐 가끔 저한테 제 친구들이 야 경유라 너 이거 고소해라 고발해라 저에 대해서도 욕 무지막지 살벌한 욕들이 많았거든요. 온라인상에? 특히 조국 사태 이후로. 아하. 네. 아니 이것들이 도대체 이거 가지고 뭘 하자는 건지 네. 좀 모르겠다. 그리고 네. 여러분 제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네이버로 보면은 그 시기 역순으로 해서 검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의 문제 제기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그래 게시판에 쓴 거 자체로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이걸 레버리지로 삼아서 기사화가 되고 있어.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여러분 한번 저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정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와. 여러 차례 걸쳐 찾아봤으니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그렇게 주목받는 게시판이 아니에요. 민주당 당원 게시판이 있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쭉 찾아본 결과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찾아보더라도 제가 느끼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당원 게시판은 자주 인용돼요. 네. 왜? 극단적인 것 때문에. 아. 네. 친문들의 극단적인 형태, 개딸들의 극단적인 형태, 극단적인 형태를 고발하기 위해서 많이 인용이 돼요. 네. 물론 국민의힘도 극단적인 형태가 있죠. 대개는 뭐 소위 말하는 뭐 극우, 태극기, 아스팔트 부대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되게 극우 관련 사안들로서 아주 종종 인용. 제가 봤을 땐 정말 이 5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으로 제가 보니까 개명이 2020년도인가 이루어졌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4-5개 이상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아무도 관심 가지지도 않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분노를 호기심을 촉발시켰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고 없어진 거고.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확대재 상산을 하고 있느냐. 네. 전 여기에서 조금은 어그레시브하게 한 번만 더 나가볼게요. 한 발짝만 더. 네. 천하람 의원이 이제 그와 같은 말을 했더라고요. 네. 천하람 의원이 이제 국회에서 발언 운영위에서 했죠. 예, 국회 운영위 발언 도중에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강기훈 이 행정관을 일컫는 겁니다. 당연히 음주운전을 하면 정리되는 게 마땅한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때의 이분이라면 강기훈 선임 행정관입니다. 네. 한 대표와 그 가족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문제를 대통령실 내에서 내부적으로 담당하는 실무 담당격이라 못 내보낸다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인가? 라는 질의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
정무수석이 네. 예. 정무수석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뭐 모범 답안이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저는 이 발언 쉽게 그냥 안 넘어가지거든요. 네. 강기훈이 다시 읽어볼게요. 강기훈이 천하람 의원의 말입니다. 강기훈 선임 행정관이 한 대표와 그 가족의 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문제를 대통령실 내에서 내부적으로 담당하는 실무 담당격이다. 그런 제보를 받았다. 네. 이에 대해서 갑자기 지금 전함이 안 떠오르는데 요즘 그 떠오르는 친윤 측 스피커 누구시더라? 그 변호사 한 분? 서정욱 변호사인가요? 네, 서정욱 변호사가 네. CBS에서 나와서 그걸 굳이 이제 취재라는 표현을 쓰던데 본인이 취재를 했다. 믿을 수 있는 경로로 취재를 했다. 이걸 이제 2차례 정도 반복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건 술자리에서나 한번 여러분도 조금 검증을 해 주십시오. 한번 뭐 시간이 되시는 분은. 그러니까 술자리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하지 않고 술자리에서 들은 얘기를 그와 같이 얘기했을 뿐 사실이 아니다. 아하. 술자리에 써도는 이야기 중에 강기훈 행정관이 아마 그렇죠. 청년 정치인이고 하니까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예. 뭐 떠도는 얘기를 하는 제가 거다. 술자리에서 나라는 표현과 예. 지금 너무 이분 전함이 어떻게 되시죠? 누구요? 변호사님? 네. 서정욱. 서정욱 변호사. 네. 이렇게 제가 머리에서 잊고 싶으신가 봐요. 네. 서정욱 변. 네. 자, 다시 해볼게요. 술자리에서 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하지 않고 술자리에서 나온 얘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네. 여러분, 술자리에서 나왔다면은 우선은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한 확증은 아닐지언정 상당히 얘기가 퍼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아예 뭐 생전 없던 얘기를 술자리에서 했다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나 있을 일이다 그 말은 이건 이제 뇌피셜이다 그런 거지. 예. 술자리에서 떠도는 이야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여하튼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천하람 의원이 제보라고 하는 것과도 좀 맞먹는 조금 신빙성을 노출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자 제가 조금은 엄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소위 말하는 8인방 있잖아요. 8인방 중에서 뭐 용산 8인방 중에서 김건희 여사 뭐 네. 팔상시 등등. 네, 팔상시. 네. 이분들 중에서 극우 세력들과 뚜렷한 연관관계를 가진 분은 어떻게 보면 네. 뭐 이분만이 유일하다고는 못할지언정 이분이 가장 뚜렷하신 분이에요. 강기훈. 그렇죠. 장관. 네. 여러분 뭐죠? 이분 소속 정당이 어디였었냐면 뭐 어디에나 금방 나옵니다. 이분이 이 극우 세력들과의 연관이 뚜렷하신 분이거든요. 자유의 새벽당인가요? 맞습니다. 그랬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네. 그렇다면 저는 사실 몇 가지 겪은 것도 있어요. 뭐 기회 되면 밝힐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이 천하람 의원의 말이 그리고 이 서정욱 변호사의 말이 그냥 넘어가긴 힘들다. 저는 기회 되면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건데요? 좀 연관이 있을 것 같다. 저는 천하람 의원의 말에 상당히 좀 신뢰가 간다. 신뢰가 간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했어요. 사실은 한 두세 번째 전쯤에 네. 지금 이번 정부만큼 극우 세력들과 뭐랄까요 연대가 뚜렷한 정당 없거든요. 그리고 저 말씀드렸지만 제가 비대위원 시절에 이렇게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이 극우 유튜버 분들이 시민사회 활동가, 시민운동가라고 자처하는 일이 너무너무 흔하고 네.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 내용 중에 용산 대통령실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픽션이다 누구한테 들었다 술자리에서 들었다는 말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너무나도 뭐 인사라든가 이런 데서 뚜렷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묘하게 네. 네. 저는 지금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오히려 뭡니까?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최초의 문제 제기는 극우 유튜버가 했다는 것이고 그 문제 제기가 그런 거잖아요.
이러이러이러한 글을 썼고 이런 뭐 입에 담지 못할 여러 가지 말들을 썼고 네.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런 항변이 있었거든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다.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나는 문제 삼는 거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누차 말했지만 항상 어디 언론에 흘리고 그 언론 보도를 근거로 레버리지로 삼아서 확대지 생산하는 건 이분들의 일관된 패턴이거든요. 여러 차례 맞아요. 이야기하셨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정말 이분들의 행태, 심리에 대해서는 요즘 뭐 많이 추적을 해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던데 전 의원 한 분이 국민의힘 지금 친윤 패널들 중에서 네. 말씀을 듣고서 일반 국민이 납득할 만한 말을 하는 사람 누가 있냐. 이분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친윤 스피커들 중에서 누군가가 막 나와서 말을 하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따를 수 있는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조금 뭐 우회하지 않고 말해보면 이분들 말들 저 들어보면 정말 한심하거든요. 네. 정말 어떤 정상적인 상식을 탑재했나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그게 안 되니까 본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SNS를 통해서 말하고 뭘 통해서 말하면 안 들어주니까 국민들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항상 어디 언론사 한 군데를 딱 쿠션 쳐서 그래야 야 언론사가 말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거의 짜고 치는 언론사인데 언론사가 말했으니까 상당한 신뢰가 있을 거라는 그런 기본 가정을 깔고서 그때부터 이제 공격을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것도 딱 그런 거거든요. 당원 게시판도. 네. 예. 저는 이것도 결국은 친윤들의 그간 행태에 절대 다를 바가 아니다. 비슷하다. 그래서 그런지 이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말씀하신 게 벌써 세 번째 시도다라는 게 친한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총선백서 관련해서 한 대표가 여론조사 비용을 횡령했다 이런 의혹 하나 제기한 거 첫 예. 번째. 예.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김건희 여사의 문자 일심 맞습니다. 논란으로도 굉장히 일이 컸었잖아요. 그거 두 번째. 이번이 세 번째 시도다. 김옥균 프로젝트. 그렇게 패턴이 네. 반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패턴도 반복되고 예. 이분들의 기대치, 네. 행동, 발언 이런 것들도 너무 똑같은 게 똑같아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누구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제가 구민주 기자님 정말 꼴 보기 싫어. 요즘 어디 가다가 진짜 똥 좀 밟았으면 좋겠고 그랬겠어. 네. 근데 그러면 저는 기다릴 것 같아. 기다릴 것 같아. 언제까지? 정말 재수없는 일이 벌어질 때까지. 꾹꾹 참고 기다리는 게 적어도 제가 지금 56년 삶을 살면서 그게 저의 어떤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흠이 발생해요. 이런 말 하면 좀 웃기지만. 아니, 한동훈 대표를 밟고 싶으면, 네. 한동훈을 정말 김옥균으로 밟고 싶으면 저는 기다려라. 그리고 그만한 거리가 있으면 해라. 이런 거 가지고, 아니, 지금 말한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하나들을 쌓아서 일부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 사람들이 제기한 것 중에서 실수일 수도 있고 나중에 허위로 드러나는 것이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사람들 어떤 처음에 의심은 뭐 그런 이른바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게 있듯이. 그래서 저도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적어도 뭐 일주일, 2주일이 지났는데 지금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모두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뭘 제외하고 이미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을 제외하면 네. 그런 것이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뭐냐는 거죠 도대체. 당무감사 수사 이런 얘기를 네. 할 거리인가 네. 그런 거죠. 아니 서정욱 변호사도 그러더라고요. 하다못해 서정욱 변호사도 뭐라고 하냐면 이건 공권력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분명히 그런 말 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냐면 이건 뭐 검찰이 압수영장을 발행한다. 이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행 안 된다. 위법적인 요소가 뭐가 있는데 네. 그러잖아요. 익명의 게시판에 누군가 글을 썼어. 이걸 어떻게 압수수색을 하냐고. 그래서 좀 누군가 잘못되길 바라면 좀 기다려라. 언제까지? 헛발질 할 때까지. 아니면 잘 찾든가 성의를 다해. 성심성의껏. 이거 가지고 한동훈을 뭐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상력이 가상할 뿐이고 참 안타깝다. 근데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한번 보자고요. 예. 꾸준히 게시판 논란을 언급했던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당원 게시판에 팔동훈이 있다던데 어떻게 팔동훈인 줄
일각에서 알았느냐. 일부 최고위원, 일부 지도자들은 이 지도부는 어떻게 팔동훈인 걸 알았냐.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이 나도 몰랐는데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당에서는 또 한 대표 사퇴글을 쓰는 사람을 고발한다 뭐 이런 기사도 떴던데 예. 나한테 문자 폭탄한 사람도 같이 고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한동훈 대표가 발끈해서 마이크를 들고 뭐 팩트체크 확인하시라. 예. 이런 설전이 오갔단 네네네. 말이에요. 김민전 최고위원의 이 주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으면 기다려라. 기다려라. 네, 네. 에이, 본질과 어긋난 이거 가지고는 안 죽을 거다. 이거 가지고는 안 죽을 거다. 이거 가지고는 뭐 전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의 딸, 한동훈 대표의 뭐 장인, 장모 이것과 동명이인이다 아니다. 저는 그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쓴 사람이 한동훈 대표의 장인일 수도 있고 장모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다. 전 이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둬요. 네. 누누이 말하지만 김경률이 내년에 메이저리그에서 선발 투수로 20승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다만 그렇다 한들 지금 이걸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의 장인이 매번 앉아가지고 그리고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 소속인 한동훈 대표의 부인. 매일 앉아서 이렇게 한다 한들 그게 쪽팔린 일일 수 있을지언정 한동훈 대표를 치명상으로 보낼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결국 보수 유튜버들이나 주장하는 일부 인사들은 결국 이런 논란들을 계속 얘기하고 한동훈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이냐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정말 제 자식들한테도 뭐 해라 안 하거든요. 네. 좀 한 서너 살 때까지 몇 번 해봤다가 방임 안 하는데 네. 방임이라기보다는 제가 저희 딸의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영어 학습지를 한번 풀어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네. 이러 아주 뚜렷이 기억나는 게 5개의 문장을 주고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하는 네. 거였어요. 그래서 제이야 이건 이렇고 이렇게 CABDE야 이렇게 딱 했었는데 그 이제 2개 연속 틀렸어요. 네. 네. 그 후로는 제가 정말로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문제를 네. 이제 풀다 실패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다른 사람한테 인생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말 안 하는 편인데 국민의힘 분들한테는 하고 싶어요. 기다려라. 죽이고 싶으면 기다려라. 친윤계 얘기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재명 판결과는 상관없이 네. 제발 좀 국민의힘은 매주 초에 있는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제 그와 같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던 그렇죠. 건데 이날 예를 들어서 그런 토론을 했어야죠. 상법 개정에 대해서. 지금 상법 개정에서 논란이 많거든요. 예. 저는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게 거창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현안으로 떠오르는 구체적인 사안인데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인 공당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안 나오고 뭐 지역화폐 지금 2조 편성했습니까? 예. 네. 이런 것들 얘기해야죠. 하다못해 그리고 민생 분야에 어떤 정말 온갖 아우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지금 제가 봐도 이거는 좀 실드 치기 어려울 정도로 민생은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봐라. 제발 부탁인데 저도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뭐 최고위원회의에 준하는 그런 거에 있어봤지만 제발 좀 최고위원회의라는 곳에서 정책 이야기 좀 하고 국민 좀 신경 쓰는 발언 좀 제발 좀 해봐라. 맞습니다. 좀 얼토당토 않는 이런 이야기 좀 제발 그만하고. 맞습니다. 네. 이런 일로 얼굴 붉히는 모습에 보는 사람들이 또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오늘 같은 이런 설전. 아니 쪽팔리잖아요. 사실은. 네. 네. 이분들이 정말 정치인들이 맞는 건지. 근데 일각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 예. 한번 여쭐게요. 이런 얘기 많잖아요. 아니 한동훈 대표가 뭐 우리 가족 맞다 아니다 입장 빠르고 확실하게 밝혀주면 끝날 일 아닌가 이런 얘기를 친윤계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주말 중에는 대통령실 출신의 김은혜 전 의원도 매사에 똑 부러지던 한 대표가 어디 갔지? 왜 침묵하세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됐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제가 뭐 여권의 핵심부를 만나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네. 술자리에서 네. 구체적인 술자리에서 들은 뭐 이건 팩트입니다. 한 사람한테 들었는데 주변에 조언이 있었답니다. 사건 초기에. 예. 이거 끼어들지 마라. 끼어들면 안 된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제가 사실은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말했지만 예전에 이철규 씨가 저랑 진중권 교수님을 들고서 뭐 좌파다 뭐 어쩌다 침투했다 뭐 이런 말 할 때 제 태도가 그거였거든요. 쟤 또 저러는구나. 쟤한테 뭐 병먹금이다. 먹이를 주지 말자.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진중권 교수는 대응을 곧바로 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중권 교수님 대응이 맞더라고요. 그래요. 네, 즉각 대응. 네. 그랬어야 돼요. 아하. 제가 사실은 그 비상대책위원으로 있을 때도 그와 같은 제가 그래서 누누이 쟤네들 맨날 저런다 하는 게 여러 번 당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는 그래 니들이 뭐라고 하든 뭐 한동훈 대표 따라다니면서 선거운동 하자 뭐 이런 시기였는데 지금 이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한동훈 대표에서도 뭐 이게 100% 설명은 안 될 겁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그런 조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응하지 말아라. 대응하지 마. 지금 쟤네들 또 뻔한 수법이다. 이게 뭐라고 우리가 대응하든 말려드는 것이고 일을 키우는 것이고 늪에 빠지는 거다. 그런 게 있었다고 하고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조언이 분명히 있었고 그걸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대표 스타일이 누가 조언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어서 뭐 저는 그 조언이 좋다 나쁘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도 이제 어떤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근데 그 비슷한 기조는 있거든요. 야 자꾸 지금 한결의 경향 보면 계속 지금 그런 식으로 도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 한동훈 우리가 알던 한동훈 아닌데 옛날에 한동훈이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한동훈이라면 진작 반응했을 텐데 왜 이번 일은 반응을 못해? 이런 식으로 지금 도발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한동훈은 눌러 참은 적이 많아요. 네, 뭐죠? 소위 그 김건희 여사 문자 익심 논란 때도 그때 대응 안 했었거든요. 예. 그때도 좀 비슷한 조롱들이 많았었거든요. 한동훈 좀 빨리 해봐라. 왜 침묵하나? 네. 침묵 길어진다. 똑똑한 한동훈 왜 이렇게 말해? 뭐 이런 식이 많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그런 판단을 저는 근데 이 부분에서만큼 모르겠습니다.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족족족족족족 대응하는 것 네. 이것이 맞는지 이런 식으로 뭐 대응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인지 저 역시도 손을 들어보라면 후자가 맞는 것 같고 제가 하나 우려하는 건 분명히 그런 것도 있거든요. 한 명 한 명이 말했다라고 돼서 개인정보들을 툭툭툭 불거내는 거 이건 역시 법 위반의 소지가 네. 분명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계속 어쨌든 대응을 최소화하다가 오늘은 회의에서 이런 일도 있었고 하다 보니 백브리핑에서 한마디를 작심 발언을 오늘 하긴 했는데요. 예. 네, 그동안 이제 대응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변에 또 조언도 있었다고 하고 여러 판단이 예. 있었겠죠. 오늘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는 또 참다 했을 수도 있고요. 한번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좀 성질머리 나는데 잘 참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군요. 네. 부글부글하는 성격이죠. 부글부글 하다가 오늘은 작심 발언한 것 같아요. 네. 한동훈 대표가 제가 이건 잘 참는 성격은 아니다. 그러니까 잘 참는 성격은 아니지만 정말 그 밖으로 외화하지 않는 건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친윤을 위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위한 발언이 아니라 친윤을 위한 발언인데 기다려라. 기다려라. 친윤 향해서 조언, 네, 아니, 참조언 많이 해주시네요. 이건 친윤을 위한 정말 저는 백만금의 조언 이런 조언 해주는 사람이 없을 거야. 이건 제가 진짜로 기다려라. 네. 기다려라. 개각. 한동훈 대표도 이제 뭐 조만간 이제 개각 인적쇄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작 대통령실은 조금 느긋해 보이기도 해요. 예. 개각에 대한 질문에 최근에 한 관계자가 상당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예. 인위적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예. 논조인 것 같은데 당장 어렵다는데 이렇게 좀 느긋하게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모든 발언이라는 게 네. 시와 장소가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상당한 물리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고 심사숙고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발언이고 국민들에게 뭐랄까요 감동까지도 줄 수 있는 발언인데 용산 대통령실이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지금 하는 것은 이게 제가 알기로 지금 개각 발언이 구체적인 개각 발언이 나온 건 4월 총선 때잖아요. 와, 기네요, 네. 길어. 네. 지금 7개월이 넘게 지나서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로 한다. 네. 이게 제가 봤을 땐 또 하나의 용산의 특징이거든요. 모든 것을 의대 정원 증원 문제 그리고 최상병 특검 문제 항상 일을 키우는데 많은 능력을 발휘했거든요. 정작 이분들은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않고 제가 누누이 기다려라 하고 있지만은 이런 데서는 또 기다리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지금 타이밍에 적절치 않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개각을 또 뭐 하겠다는 얘기는 해요. 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저는 총리 네. 하마평에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이름들이 정진석, 주호영, 권영세, 추경호, 원희룡 등등 나오거든요. 예. 면면이 어떠신 것 같아요? 적격인 인물 보여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사석에서 몇 번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무슨 말을 하냐면 뭐 저도 이제 시민단체 소속이었고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을 뭐 싫어하면 싫어한다는 사람이었었는데 가끔 제가 무슨 표현을 했냐면 박근혜 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가끔 놀랄 때가 있다. 정말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선이 있을 때가 있다. 정말 사람 괜찮은 사람이고 뭐랄까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그런 사람을 뽑았다라면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이 네. 있는데 야 그럴 땐 박수도 못 치겠더라 이런 말을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하마평에 오르시는 분들 중에서 박수 치고 싶은 사람? 적어도 지금은 누구라도 조금 중립적이라면 지켜보고 싶고 또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없고 여권 주변에서도 그래요. 사실은 뭐 이건 여권 주변에서 하는 말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술자리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왔었는데 네. 요즘 나오는 사람들 회전문 인사 아니냐. 여권 사람들이 회전문 인사를 말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봐서는 총리를 바꾼다 한들 뭐 지금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이상민 행자부 장관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뭐 어찌 됐든 간에 그분의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어떤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조금 개각을 했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온 지가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개각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 국정원장 자리가 얘기 나오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별반 여권 사람들조차도 감동을 못 일으키는데 국민들이 감동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별반 뭐 어떻게 보면 예 바뀐다 한들 뭐 춘내 불사춘이라고 하나요? 뭐 개각이라 한들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개각이라고 느껴질 만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그게 개각인 거지. 네. 신선하다 이런 인물은 지금까지 오르내리는 하마평에선 보이지 않는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예.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사실 이것도 작지 않은 문제인데 사도광산 예. 소식 일본에서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거를 일본에 동의를 해주는 대신에 네네. 이 추도식을 조건으로 달았던 건데 사실 추도식이 아니라 이 유네스코 등재 축하 행사처럼 일본에서 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불참을 했지만 이거 예상됐던 뒤통수 아니야? 이런 지적도 사실 나와요. 어떻게 그렇더라고요. 보셨어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한일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인식차가 너무너무 이제 크잖아요. 네. 예. 뭐 일본 측의 의견, 한국 측 의견 이렇게도 다르고 저도 뭐 요즘 나무위키가 논란이 되는데 나무위키 논란 쭉 한번 읽어봤는데 조금은 앞뒤도 안 맞는 것도 있고 제가 좀 의문을 가졌던 내용 중에 하나는 유네스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21개국 중에서 하나만 안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제가 들었던 의문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예. 러시아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단순히 한국이 동의한다라고 해서 이게 통과가 되는 건가? 뭐 그런 시각은 있더라고요. 한국의 찬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면 한국의 찬성이 특히 중국이라든가 북한의 의사결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제가 아는 상식의 범주와는 약간 다르고 틀리고 여하튼 다만 하나 뚜렷한 것은 한일 관계에 관한 한은 네. 우리나라의 국민적인 정서의 문제가 깊숙이 개입된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현
외교부, 외교 당국 네. 넓게는 뭐 대통령실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 거죠. 저는 뭐 물론 뭐 국민의힘이라고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소홀한 건 분명하지 않나. 예. 우리의 과거사 문제에 네네.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어쨌든 일본 측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 네, 논평을 그렇더라고요. 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참 민심이 예민한 부분이고 네. 늘 정부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잘 해결될지 또 이를 더 키울지 지켜보면서 네. 다음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정말 역대급으로 이슈가 많고 많았는데 방송 직전까지 판결 자료, 설명 자료 보시면서 분노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또 계속 다룰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비슷한 얘기들 더 신선하게 새롭게 할 테니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교사님?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